지난 영상에서 3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 오늘은 1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2탄이죠. 소단원 3, 4단원에 대한 문제 중에 이제 3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영도씨 1기압 5.6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5.6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기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먼저 따지고 시작하면 되겠죠.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그러니까 5.6리터는 22.4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몰에 해당한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래서 이 기체 X2는 4분의 1몰인데 그 4분의 1몰의 질량이 8g이에요. 4분의 1몰의 질량이 8g이면 1몰의 질량은 얼마일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게 뭐예요? 요게 분자량이 되겠죠. 분자량은 결국은 8의 4배의 값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얼마냐? 3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일단 X2의 분자수는 4분의 1몰만큼의 분자니까 4분의 1몰을 개로 고치면 4분의 1 곱하기 6 여기서 아보가드로 수를 6으로 줬죠. 6 곱하기 10에 23으로 줬죠. 6.0 곱하기 10에 23승이니까 1.5겠죠. 틀렸고 X 원자, 자 원자는 분자가 4분의 1몰인데 분자 하나 속에 원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 원자의 몰수는 4분의 1의 2배만큼 그래서 2분의 1몰 0.5몰일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 답은 디귿이네요. 자 분자량 X2의 분자량이 계산을 해봤더니 위에서 32라고 했잖아요. 근데 X의 원자량에 2배일 테니까 원자가 2개씩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의 원자량은 16이겠죠. 디귿 하나 맞는 거죠. 답은 3번. 32번. 다음 중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을 물어봤어요. 이제 뭐 상태, 물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수를 맞추는 형태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수가 잘못된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개수가 다 맞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1번부터 보면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데 탄소는 고체지만 일산화탄소는 일단 기체고 그리고 두 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잘못됐네요. 두 번째는 요런 아이를 만들었어요. 뭐 이름은 오산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오산화인인데 이거는 인하고 산소가 뭐 인 2개에 산소 5개 들어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합해 있어서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인 4개가 결합한 형태의 고체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인을 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실 인은 흰인 말고 붉은 인이라는 형태의 인도 있는데 붉은 인은 이제 덩어리가 좀 큰 고분자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표현하기 좀 어렵고 흰인은 색깔이 이제 결합 형태가 좀 달라지면서 색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호돈소 물질이다. 동소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고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하튼 얘가 4개 들어가서 얘는 맞는데 산소 원자 10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산소 분자가 들어갔을 때 이 원자 10개를 만들려면 10이 아니라 5여야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에 메테인이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겨요. 사실 옛날에는 는 등호 표시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써요? 화살표로 해야 되겠는. 요 부분도 좀 잘못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사실 개수도 좀 틀렸죠. 왜냐하면 탄소는 맞아. 수소가 4개가 되고 해서 이거 맞는데 그렇게 하면 산소가 총 4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산소가 4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O2 앞에 몇이 붙어야 돼요? 2이 붙어야 산소 원자 4개가 들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4번에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만났는데 산화철 Fe2O3 하나 안에 산소가 3개 들어있어요. 이 3개의 산소를 다 떼어내기 위해서 일산화탄소가 3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2개까지 필요하지 않고 이거 한 덩어리로 이 일산화탄소 3개가 이산화탄소로 이미 충분히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철은 2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사실 S 고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이제 이게 재련 과정이잖아요. 거치면 온도가 높아서 처음엔 액체 상태에 철로 이제 쏟아져서 내리고 그러니까 밑에서 얻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굳게 되겠죠. 뭐 그렇다. 자, 5번. 뭐 1, 2, 3, 4가 틀렸으니까 답이 5번인 건 뻔하긴 한데 여하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결합 물질들이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거 복분해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여기에 있는 AgNO3가 AQ 수용액 상태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용액 안에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용액 안에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고 이것들이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제 섞이게 되면 각자 결합하게 되는, 그러니까 앙금이 생기는 애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만나서 앙금이 생기게 되는데 은이온이랑 염화이온이 만나면 앙금이 돼요. 그래서 AgCl 여기에 일단 두 개 들어갔죠. 이 두 개를 다 앙금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해서 고체가 되기 위해서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이것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AgNO3가 2배 많아지게 되는 개수가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돼서 남아있는 이 NO3 마이너스랑 여기는 칼슘 이온이 결합하게 되는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쓴다는 건 칼슘 양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용액 안에 이온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쓸 때는 요 2 플러스 양이온에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이 2개 붙어 있다. 여기서부터 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식을 볼 때 화학 반응식에서 AQ라고 나와 있고 S라고 나와 있어요. S는 고체로 붙어서 완전히 AgCl이 붙어서 이렇게 밑바닥에 앙금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두 개가 앙금이 생기는 거고 AQ라고 쓰면 용액 안에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안 하고 그냥 개수를 그대로 맞추면 알겠지만 칼슘은 2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 2개가 붙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 2개 그리고 염화이온 2개 들어갔으니까 2개 맞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가 2개가 되거나 Ag 플러스가 2개가 되기 위해서 AgNO3가 통째로 2개 들어가야 된다. 요것도 맞죠? 그래서 맞는 건 5번밖에 없어요. 33번 그림은 원소 X로 이루어진 분자와 원소 Y로 이루어진 분자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X는 이렇게 붙어 있죠. 다시 말해 X2로 존재하고 있어요. Y도 이렇게 붙어 있죠. Y2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 전후의 반응에서 새로 생긴 물질 이거잖아요. X 하나에 Y가 2개 붙어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보고 개수를 안 따져도 이거 보고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 있겠죠. 왜냐하면 X는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X가 2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Y가 4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검증해 보고 싶으면 이제 앞뒤에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빼요. 그럼 반응 전에 X2가 2개 들어있고 Y2가 4개 들어있어서 다 반응하고 나면 XY2가 4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들이 어떻게 된 건지만 찾고 개수를 그대로 맞춰도 돼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여하튼 얘네들은 개수비 1대 2대 2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기억 맞고 반응 후 원자수는 반응 전에 비해 감소한다. 반응 전에 원자가 반응한 요 물질들만 따지면 반응 전에 분자가 문제에서 원자수죠. 반응 전에 분자는 6개의 분자가 들어가서 4개의 분자가 나오는데 원자의 숫자는 어때요? 이 2개, X2 2개 안에 X원자 4개, Y2 4개 안에 Y원자 8개 들어있고 XY2는 한 덩어리에 원자가 3개 붙어 있으니까 그게 4개 생기면 12개 이렇게 되죠. 반응 전후의 원자수의 합은 같아요. 반응 안 한 것들을 빼고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원자수가 같아지도록 우리가 개수를 맞추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맞춰진 개수는 사실 반응 전에 분자의 숫자에 합이 같아지거나 하진 않는다. 원자 수는 반응 전후에 같게 맞춘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죠. 2몰의 X2가 지금 이거예요. 2몰의 X2가 완전히 반응하려면 Y2는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4몰 필요하죠. 그래서 기억 하나 맞고 다 틀렸네요. 답은 1번이네요.
다음은 실생활에서 기체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테인, 에타인, 프로페인, 뷰테인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생김새 그냥 그려볼게요. 탄소는 결합선을 4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소 4개니까. 자, 에타인은 탄소와 탄소가 결합했다 치고 수소가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결합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래서 삼중 결합하게 되죠. 이거 알카인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그다음 프로페인, 뷰테인은 문제에서 따로 제시했던 탄소 3개, 4개씩 결합해야 되는데 수소가 8개 붙어줄 수 있는 요런 아이다. 뷰테인은 탄소가 4개, 거기에 수소가 다 붙어서 수소가 10개 붙는 요런 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문제에서 그냥 연소 반응식을 나타낸 거다. 연소 반응식을 맞게 나타냈겠죠. 여기서 뭐 틀린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따져보는 거고, 틀린 게 있냐는 걸 묻지 않으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펼쳐서 그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고 그랬는데, 자, 불완전 연소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 얘기했었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라면 일산화탄소나 그름 같은 게 나온다고 했어요. 불완전 연소의 문제는 뭐예요? 탄소죠, 탄소.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완전하게 연소할 가능성이 커져요. 다시 말해 반대로 말하면 탄소가 적을수록 완전 연소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탄소수가 가장 적은 아이가 완전 연소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메테인이 완전 연소를 제일 잘하는, 다시 말해 불완전 연소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연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이게 천연연료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탄소수가 작아서 완전 연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각 연료 1리터를, 자, 1리터를 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지금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같은 물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꼭 1리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몰수를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물 반응식의 개수를 보면 1, 2, 1, 2니까 반응식의 개수 다 2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4몰 생기는 걸로 볼 수 있죠.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8몰 생기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럼 프로페인은 만약에 ECA3H8, 그러니까는 프로페인이 개수의 2배만큼 1이 아니라 2만큼이면 이산화탄소 6만큼 생길 거고, 메테인이 2만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2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1리터를 완전 연소라고 했는데 그건 같은 몰수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동일 몰수라고 생각했을 때라고 보면 돼요. 개수를 동일하게 놨을 때라고 보면 되고, 개수가 1인 애는 2배에서 생각하고 개수가 2인 애는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가장 큰 것 역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가장 커지는 것, 아니면 얻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가장 큰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누구예요? 탄소가 많은 애죠. 뷰테인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디귿, 연료 1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자, 연료 1g을 이라고 물어보면 기준이 질량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몰수, 같은 몰수 이런 걸로 계속 따질 건데 같은 몰수가 아니라 같은 질량이면 분자량의 역수를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의 역수를 가지고서 따진다. 그걸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을 물어봤잖아요. 지금 2개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메테인이랑 프로페인만 비교해보면 메테인은 1몰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물이 2몰이에요. 프로페인 C3H8, 프로페인은 1몰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물이 4몰이죠. 근데 문제에서 1g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 g인지를 보고 역수 취해주면 돼요. 메테인은 16g이죠. 1몰. 프로페인은 계산해 봐야 되겠네.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8, 36 더하기 8이니까 44네요. 44g. 얘는 44g이 완전히 연소했을 때 물이 3몰 생겨요. 그러면 1g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메테인은 16분의 2몰만큼의 물이 생길 거고, 프로페인은 44분의 4몰만큼 물이 생기겠죠. 어떤 게 더 큰 거죠? 얘는 8분의 1이고 얘는 11분의 1이에요. 분모가 크면 숫자가 작아요. 그럼 생성되는 물의 양은 메테인이 더 많을 거고,
물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물의 몰수가 클수록 질량이 크겠죠. 똑같이 물이니까. 그래서 메테인이 프로페인보다 크다라는 말도 맞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35번. 표는 어떤 금속 M과 과량의 물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과량의 묽은 염산,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묽은 염산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속 M이 얼만큼 들어가느냐가 수소기체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금속의 질량을 계속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얻어지는 수소의 몰수에 대해서 따지고 있죠. 지금 금속 1g당 동일한 질량의 금속으로 실험을 했을 때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 나왔는데 2, 3, 4는 다 똑같아. 근데 1번은 달라요? 왜일까요? 왜? 실험을 잘못한 거거나 데이터 정리를 잘못했거나 측정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양의 금속, 지금 아마 이제 M이라는 금속이 묽은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이 M이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2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같은 양, 얘의 1몰에 대해서 이게 1몰 생기는 비율이면 이게 똑같은, M이 똑같은 양이면 1g의 몰수가 동일하게 가면 동일한 양이면 수소기체도 똑같이 생겨야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만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실험을 잘못했다. 오차가 있다. 뭐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이 값이 작게 나온 거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값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애들보다 값이 작은 이유는 데이터 자체, 수소기체 자체를 적게 측정했거나 아니면 이게 금속 1g 당이니까 금속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뭐 분자량 같은 걸로 원자량 이런 걸로 나누는 걸 테니까 얘를 크게 측정했거나 얘가 너무 커져서 얘를 너무 크게 측정해서 얻어진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거나 아니면 진짜 얘를 작게 측정했거나 뭐 이런 식의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1g당 생성된 수소의 몰수가 실험일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작게 된 이유는 실패,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 금속의 질량 여기가 너무 크게 측정이 돼서 얘가 너무 크게 측정돼서 요거로 나눴더니 값이 작아지는 금속의 질량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됐을 문제가 있고 또는 아예 이게 작게 측정돼서 그냥 작은 근데 이 부피 수소기체 부피라고 얘기하면 실제보다 작게 측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실 온도가 지금 1기압 25도씨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1번 실험을 할 때 온도가 25도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온도가 25도씨가 아니라서 부피가 작게 측정되려면 온도가 25도보다 낮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압력이 1기압이 아닐 수 있어.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서 이게 작게 측정되려면 더 세게 눌러줘야 되는 1기압보다 크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수소기체를 포집할 때 다른 기체가 같이 들어가면 발생하는 수소보다 더 많은 기체의 부피가 측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피값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값이 작게 얻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죠. 36번. 이 반응에서 생성된 금속 염화물의 화학식 MCl2다. 선생님이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한 식으로 써줬어요. 다시 말해 다시 써보면 M이라는 금속은 염산이랑 반응해서 MCl2를 만들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수소기체가 생겨요. 자, 문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M의 원자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금속을 1g을 사용했을 때 얻어진 수소의 몰수가 여기 2, 3, 4의 실험의 결과 0.025몰만큼 얻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수소기체가 0.025몰 얻어졌어. 근데 M과 H2의 개수의 비는 1대 1이죠. 그러면 이 1g에 해당하는 M 1g도 0.025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0.025몰이 1g이야. 그러면 원자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025몰일 때 1g이면 1몰일 때는 얼마일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X는 0.02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1000이네요. 얼마예요? 25분의 1000이니까
40 나오죠, 40. 그래서 M의 원자량은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37번. 다음은 탄산칼슘과 물군염산의 반응. 자, 탄산칼슘이랑 물군염산 반응 세팅 요렇게 많이 해요. 탄산칼슘, 물군염산 만나면 뭐가 생기냐 하면 CaCl2라는 애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이거 맞추려면 얘가 두 개 들어가야 되겠죠. 칼슘 하나 맞고 탄소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수소 2개 여기 있고 그럼 산소가 3개인데 산소 3개 들어갔죠. 맞아요. 요렇게 될 거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해서 날아가는데 솜으로 막았어. 솜으로 막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살짝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발생하면서 물의 일부가 증발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양으로 우리가 개수의 빛 같은 거 따질 건데 물까지 같이 증발돼 버리면 약간 그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수증기가 생겨서 날아가는 것들 이게 이제 완전히 100도로 끓는 건 아니고 증발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나가다가 솜에 부딪히면 액체로 다시 바뀌어서 솜에 흡수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날아가고 수증기는 다시 물로 바뀔 수 있게 그래서 솜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게 해서 요거가 줄어든 양만 요 이산화탄소 날아간 양만 알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이렇게 실험 어떻게 했냐. 탄산칼슘은 1g을 넣고 지금 충분한 양의 물군염산 그러니까 물군염산의 양이 문제가 되진 않아. 지금 얘는 1g 넣었어. 그 실험을 막 해서 질량을 측정해요. 그러면 탄산칼슘 염산 삼각 플라스크 이건 반응 전의 질량이죠. 반응 전에 331.84g의 질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응을 다 하고 나니까 331.40 그럼 이 차이 0.44g은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간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에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니까 44분의 0.44몰이죠. 얼마예요? 0.01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어요. 자, 일단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 물어봤으니까 앞에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CaCO3 근데 화학 반응식 제대로 쓰려면 상태 써줘야죠. EHCl 이거는 수용액 상태로 CaCl2 이것도 수용액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 있을 거고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넣은 탄산칼슘은 지금 1g이에요. 1g인데 넣어준 탄산칼슘의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으로 1g을 나눠주면 되겠죠. 0.01몰 이렇게 되겠죠. 0.01몰. 탄산칼슘이랑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1이다 보니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반응에 참여한 탄산칼슘의 몰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탄산칼슘 2g 몇 몰이에요? 100분의 2몰이죠. 0.02몰. 2배만큼 넣어서 다 반응시키면 여기서 반응시킨다 충분한 양의 염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탄산칼슘이 다 반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반응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얘하고 비례적으로 같이 얘가 2배 다 반응하면 이것도 2배 생기겠죠. 2배 생기면 몰수로 0.02몰인데 사실 선생님이 그냥 뭐 이렇게 질량이 나오니까 바로 몰수를 계산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0.01몰의 탄산칼슘이 다 반응했을 때 0.4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으니까 그거의 2배만큼의 탄산칼슘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도 2배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0.88g이 되겠네요. 38번 그림과 같이 정체하고 과산화수소수의 촉매인 이산화망간 촉매가 이산화망가니즈예요. 그럼 산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냥 반응식은 밑에 있지만 과산화수소는 그대로 분해될 수 있어요. 물이랑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산화망가니즈를 촉매로 사용해요. 촉매는 화살표 위에다가 써줘요. 왜냐하면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지만 반응 전과 후에 물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반응식에 쓰면 그대로 지워지기 때문에 반응식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화살표 위에다 표현해요. 자, 주의할 점은 이런 애들 늘 문제인 거야. 뭐 이걸 뭘부터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소 2개 맞는데 산소가 안 맞아. 이건 크게 두 가지 패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홀수라서 문제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호돈소 물질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하나라서 문제면 얘가 2개 되게 만들면 되니까 전체 여기 앞에 2로 맞춰주고 물을 2로 맞춰주고 시작해도 되고 또는 산소가 이렇게 있죠. 산소 개수 맞추는 거니까 얘로 맞춰요. 호돈소 물질로. 얘를 2분의 1 해주면 산소의 개수가 딱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산소의 개수가 딱 맞아요. 그러면 여기 2개 들어가서 하나 됐어. 근데 우리가 개수를 분수로 쓰지 않을 거니까 전체 몇 배예요? 2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 1은 생략한다. 그래서 기억 맞죠? 그리고 산소기체 1몰 얻고 싶어. 얘를 1몰 얻고 싶어요.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얘 2몰 들어가야 되겠죠? 네, 과산화수소의 분자량 구해야겠네요. 분자량. 수소 2개, 산소 2개. 그러면 2 더하기 32니까 34. 그러면 얘는 산소 1몰 얻기 위해서 과산화수소 2몰 필요한데 지금 34g이 아니라 분자량이 34니까 68g 필요하겠네요. 틀렸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과산화수소가 완전히 분해를 하면 얘네들의 개수비가 2대 1이었죠. 과산화수소랑 산소의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산소기체는 0.5몰 생길 거고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11.2L 맞겠네요. 그럼 기억 디귿이 맞는 거네요. 답은 3번. 자,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물을 통과해서 기체를 얻는 방법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수상치환이라고 해요. 기체, 그 원하는 기체를 잘 순수하게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기체가 물에 너무 잘 녹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기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너무 크지 않으면 수상치환을 얻어요. 이제 화학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사실 요 물 통해서 얻으면 사실 수증기가 증발되는 아이들 일부 들어가는 오차가 생겨서 보통 그런 것들을 빼주고 뭐 이제 계산을 하는데 화학원에서는 증기압 이런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기체를 얻는 방식이구나. 요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체를 얻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39번 밀폐된 용기에 NO2 1몰을 넣었어요. 일부가 반응해서 N2O4가 되었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3단원의 화학평형이 나오나? 거기서 배울 건데 사실 이런 반응이에요. 일부가 반응하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정반응만 진행되는 한쪽 화살표로 표현되는 건 사실은 물질을 다 소진할 때까지 반응이 진행되는데 일부만 반응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는 평형이라고 말하는 때는 사실은 이런 화살표를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1단원에서 거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살표 형태를 사용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NO2가 N2O4를 만들었는데 내가 1몰을 넣었어. 근데 일부만 반응하고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얘가 X만큼 생겨요. X몰. 그러면 얘네들은 2대 1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몰 1몰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애가 X몰 생기면 2에 해당하는 애는 2X몰만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반응이 끝나면 NO2는 1-2X만큼 남아있겠죠. 그리고 N2O4는 X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하고 나서 봤더니 용기 속에 존재하는 기체의 총 몰수가 0.8이니까 요거를 더하면 0.8이 나와야 되죠. 그럼 1-2X 더하기 X가 0.8이겠죠. 그럼 1-X가 0.8이네요. X는 얼마예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0.2네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반응을 하고 나면 얘는 X몰 0.2몰 얻어질 거고 얘 NO2는 1에서 2X몰 빼야 되니까 1 빼기 0.4니까 0.6몰 남아있겠죠. 그래서 반응 후 남아있는 용기 속에 남아있는 아이하고 생성된 아이의 분자수의 비는 몰수 비와 같으니까 분자수 비는 몰수 비와 같으니까 0.6 대 0.2니까 3 대 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 40번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120kg의 요소. 단위가 엄청나요. 요소. 귀찮다. 자, 원자량 줬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니까 문제 풀려면 분자량을 구해야 돼. 요소의 분자량. CO, NH2, 2 이거죠.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수소 2개가 통째로 2배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60 나와요. 맞겠지? 네. 계산하면 60이 나와요. 자, 120kg이라고 해서 킬로는 10의 3승이잖아요. 그럼 120kg이면 120 곱하기 10의 3승 g이에요. 그러면 이 요소를 이만큼 만들어. 그럼 이게 몇 몰이에요? 60분의 120 곱하기 10의 3승 몰이죠. 이렇게 2. 그러니까 2000몰. 2000몰의 요소가 맨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생산되는 요소가 2000몰이고 2000몰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를 보니까 요소를 2000을 만들려면 암모니아는 그거의 2배 몰수가 필요하니까 4000몰만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필요한 암모니아의 질량은 암모니아 1몰이 암모니아 분자량 뭐였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17이에요. 17의 분자량을 가지는 애 1몰이 17g이야. 4000몰이면 4000배네요. 요만큼의 질량으로 들어가요. 요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4, 7, 28, 4, 1, 4, 5, 6, 6, 0, 0, 0. 그럼 잠깐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하면 68kg이죠. 98이 아니라 틀렸네. 그 다음에 매일 생성되는 물의 양은 자, 여기 수증기로 써있긴 하지만 얘를 물어보는 건데 요소랑 동일한 몰수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요소가 2000몰이었어. 그러면 얘도 2000몰 생기겠죠. 물의 분자량도 거의 외우겠죠, 여러분들. 물의 분자량은 수소, 산소 18이에요. 다시 말해 1몰 있으면 18g인데 지금 2000몰이 있어. 그러면 2000 곱하기 18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6에 000 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36kg이네요. 맞네요. 기억 디귿 맞고 니은 틀렸네요. 답은 3번. 그렇죠? 41번. 고체 알루미늄 9.0g이 산소기체와 완전히 반응하여 산화알루미늄을 생성할 때의 반응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고체 알루미늄 Al 산소 고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반응하면 산화알루미늄 친절하게 다 줬어요. 오늘 만들어요. 얘가 문제죠. 얘. 2하고 3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맞춰서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3, 2 그러면 알루미늄이 4개죠. 원자 4개. 그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완전히 반응을 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이게 9g이야. 그럼 일단 이 9g이 몇 몰인 줄 알아야죠. 근데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분의 1몰이네요. 그러면 산화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의 개수의 비는 2대 1이죠. 이 두 개만 보면 4대 2니까 2대 1. 그러면 알루미늄이 3분의 1몰만큼 반응했으면 산화알루미늄은 그것의 절반, 6분의 1몰만큼 생기겠죠. 산화알루미늄의 화학 식량,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화학 식량을 곱해주면 돼요. 알루미늄의 원자량 27이야. 2배. 산소가 16인데 3배. 산수 힘들어요. 27에 14 2는 4 5 더하기 6, 38 3, 2, 3, 48 하면 2 100이네요. 10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g이 되는 거죠? 6 1은 6 40 6, 7에 40 17g 17g 맞네요. 자, 알루미늄하고 반응한 산소의 분자. 자, 알루미늄이 지금 3분의 1몰이야. 근데 얘네들이 개수비가 4대 3이야.
4대 3으로 반응할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이 3분의 1몰이에요. 그럼 산소는 몇 몰이에요? X. X는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몰이에요. 그럼 물 4분의 1, 산소 4분의 1몰의 질량을 찾으면 되죠. O2,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죠? 산소의 분자량은 16 곱하기 2니까 32예요. 1몰이 있으면 32g인데 지금 4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32의 4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질량이겠죠? 산소 분자는 8g이다. 맞죠? 그 다음에 반응의 부피비는, 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부피비는 누구한테밖에 적용이 안 돼요? 기체밖에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몰수비, 분자수비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 부피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체가 아닌 애는 부피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수가 4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42번. 표는 기체 AB와 B2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에서의 부피 변화이다. 자, 이런 문제가 약간 수능형인 척하는 문제. 수능 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능형 문제 느낌의 문제이긴 하죠.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C라는 A, B하고 B2가 반응하는 거 좋아. 근데 이 C라는 애가 재료는 분명히 A하고 B가 들어가 있는 걸 텐데 얘네가 어떻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A, B는 균일하게 계속 동일하게 4 주고 B를 계속 늘려나갔는데 A, B가 4인데 B가 1, 2일 때까지는 이 남은 기체의 부피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3, 4일 때 드디어 뭔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반응의 결과 남은 물질과, 그러니까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과 남은 기체가 똑같아. 남은 기체의 부피가 똑같고 이 뒤부터 뭔가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에 요 기준 라인 이전에는 얘네들을 다 쓴 거고 그 이후에 뭔가 다른 패턴이 나타날 땐 얘를 다 쓴 것이다. 요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여기가 완전히 반응물이 다 사용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가 B2랑 만나서 C를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2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한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은 재료로 C라는 거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C라는 거 하나를 만들 때 요거랑 동일한 부피만큼 생성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A 하나에 B 2개 요렇게 되면 여기에 부피비도 맞고 얘네들 들어간 재료대로 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요. 1번을 보면 얘는 4, 1 들어갔죠? 얘네들이 2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얘를 다 쓰면 얘가 2 쓰여서 2 남겠죠? 그러면 얘는 2 생기겠죠? 그러면 남은 거랑 생긴 거 4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 수 있죠. EAB가 B2랑 EAB2가 되었을 때 4, 3 썼어요. 그런데 이번엔 얘를 다 쓰겠죠. 얘는 절반, 얘는 개수 2에 맞춰서 2대 1대 2만큼 반응을 하면 다 쓰고 1 남고 4 생겨서 요렇게 남아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실 이게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쓰고 이 데이터 보고 이거는 여기가 다 반응했네 이런 걸 딱 찾기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수능 형태인 척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능형 문제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라인을 잘 잡아야 돼. 여기와 여기의 차이 요거를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C의 분자식은 이거였죠. AB2 1번이 답이겠네요. 43번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반응시켰더니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물이 모두 반응했다 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봐요. 남아있는 반응물이 없어. 그 말은 이 개수의 비율에 맞춰서 다 반응해서 얘만 생겼다는 얘기니까 결국 들어있었던 일산화탄소와 산소는 2대 1의 몰수비로 있었기 때문에 반응물이 다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응 전 실린더의 부피,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는
예를 들어 얘가 2몰이 있었으면 얘가 3몰 있는 거, 1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전 실린더는 3몰의 기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이 다 반응해서 이거를 만들면 개수비만큼 만들 거니까 2몰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 전후 실린더의 부피비는 3대2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는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는 실린더는 이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차지하는 부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바깥에서는 공기만 누르죠. 바깥에서 누르는 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분자의 숫자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는 부피에 따라서 실린더의 높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알아두면 되고 실린더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이 안에서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재료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고 있던 거 다 써서 새로운 걸 다 만들었어. 종류와 수는 일정하죠. 실린더에 들어있는 총 분자 수는 반응 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총 예를 들어 3몰 정도가 들어있었다면 나중에는 개수비가 2만 남으니까 2몰 정도만 남아있어서 총 분자 수는 반응 후에 줄어들겠죠. 43번은 43번의 답은 5번. 표준 상태에서 프로페인이 산소와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몰수. 자, 따져봅시다. 프로페인 C3H8 기체 산소랑 반응했어요. 그럼 왜요? 연소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연소는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완전 연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개수를 맞춰보면 탄소 3개, 수소가 8개니까 4. 그쪽에 산소가 6개, 이쪽에 산소가 4개니까 산소가 10개니까 앞에 개수가 5가 되겠죠. 자, 프로페인, 산소, 몰수로 따져야 되겠네요. 몰수를 따져야 얘네들이 1대5로 반응을 할 거니까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반응인지 따질 수 있겠죠. 그럼 프로페인의 몰수를 알기 위해서 프로페인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분자량은 12 곱하기 3 더하기 8이죠. 36 더하기 8이니까 44. 그러면 44인데 44 그럼 1몰이네. 산소는 O2죠. 산소는 16 곱하기 2니까 32. 얘는 계산해야 되네요. 32분의 192. 그러면 6이죠. 6몰. 1몰하고 6몰이면 1몰은 다 반응하고 6몰은 반응하고 1몰 남겠죠? 이거 다 썼어. 그리고 1, 5 반응했으니까 3몰 생기고 4몰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 O2의 몰수는 1몰. 그리고 생성된 기체는 누구예요? 이런 조건이 있었네. 선생님이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물이 액체가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기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네. 그러면 생성된 기체는 얘네들 전부 다죠. 몇 몰이죠? 7몰이네요. 그럼 1몰, 7몰 연결된 걸 답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1하고 7. 일단 1.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7이니까 0도씨 일기압이라고 문제에서 0도씨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이라고 줬죠. 표준 상태 수업 시간에 슬쩍 얘기했지만 스탠다드 템퍼런처 앤 프레셔라고 했어요. STP라고 부르는데 스탠다드한 거 표준 템퍼러처는 0도씨 프레셔는 1기압 이렇게 되는 거였죠. 0도씨 1기압이니까 1몰이 22.4리터. 그래서 남아있는 나중에 생긴 기체가 7몰이니까 7 곱하기 22.4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45번 일산화탄소의 연소 반응 이러이러하군요. 가 0도씨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0.5몰에 해당하는 거죠. 일산화탄소 0.5몰을 모두 연소시키고 싶어. 자, 일산화탄소랑 산소는 개수비가 2대1인데 지금 2가 0.5죠. 그러면 나는 산소는 0.25몰만큼 있어야 되니 부피 물어봤잖아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어요. 1몰의 부피가 22.4인데 나는 지금 0.25몰만큼만 쓸 거니까 귀찮아. 4분의 1몰이죠.
그러면 5.6L죠. 그럼 최소한 5.6L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6L에 4분의 1몰. 이것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네. 아이고.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의 일산화탄소를 완전히 연소시키고 싶어요. 4분의 1몰의 일산화탄소 완전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구해지냐. 자, 이산화탄소랑 개수비를 또 따져요. 원하는 애들만 딱 집어서 해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 2대2니까 1대1이죠.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4분의 1몰이면 이산화탄소도 4분의 1몰만큼 생기는 건데 문제에서 몇 몰이냐를 물은 게 아니라 질량을 물었으니까 이걸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죠. 뭐 너무 많이 나와서 12 더하기 16 곱하기 2죠. 44. 거의 뭐 외우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1몰이 44g인데 지금 4분의 1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램 퍼 몰. 그래서 그램만 남고 11g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45번의 답은 5.6g과 5.6L와 11g 이렇게 될 거고. 그림은 묽은 염산 5ml에 단위 길이당 질량이 일정한 마그네슘 리본을 넣는 실험 장치. 지금 교과서에 나왔던가? 이 Y자관에 한쪽에 원래 묽은 염산을 넣고 반대쪽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은 다음 세팅하고 이 Y자관에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묽은 염산이 마그네슘 리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반응시키는 뭐 이런 장치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발생하는 수소기체가 얻어지겠죠. 그냥 반응식을 써보면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마그네슘은 이족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2 플러스 양이온 그렇게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요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역시 무슨 치환이라고 했어요? 수상치환으로 기체를 얻었어요. 마그네슘 리본의 길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둘레 이렇게 증가했는데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생성된 수소기체 부피가 2 들어갔더니 20, 4 들어갔더니 40, 6 들어갔더니 60인데 8.0이 없어. 그리고 10일 때 15일 때가 다 80이에요. 아마도 이 8.0만큼 들어있었을 때 80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옳게 쓰면 앞에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에다 상태를 써주면 마그네슘 고체고 염산은 수용액. MgCl2도 역시 물속에 Mg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을 거예요. 수용액 상태. 산수소는 기체로 날아가는 요 반응 맞고 실험 4와 5에서 발생한 수소의 부피가 같은 이유는 마그네슘 리본은 늘어났는데 얘는 많아졌어. 그런데 얘가 다 반응하지 못하고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얘는 충분한 양의 염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염산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염산을 다 써서 그런 거예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리본 1cm를 묽은 염산하고 완전히 반응시키면 지금 이 패턴상 보니 2cm 20, 4cm 4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cm면 10ml이겠죠. 그래서 D가 틀렸죠. 기억 니은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47번 공장 폐수에 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폐수에 아이오딘과 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잘 못 읽겠지? 아이오딘과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는데 이거 왜 노란 앙금이에요. 노란 17쪽 할로젠 원소가 앙금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음이온이랑도 앙금을 만들어서 막 AgCl 막 이런 애들 다 흰 앙금이고 막 AgBr 막 이런 애들은 막 연노란색 AgI 이런 색 노란색 앙금인데 이 이산화납도 노란색 앙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애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 결합 물질 Na 플러스 I 마이너스가 용액 안에 녹아 있고 얘 이온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온들 들어있는 용액들이 섞여서 만났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건 이온의 형태가 아닌 뭐 고체가 된다는 약간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만들어내야지 반응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그냥 이런 거죠. 폐수 461g의 앙금을 얻었어.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앙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61g 얻어졌어. 그러면 이 폐수에 포함된 납은 몇 g일까를 묻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으면 얘가 원칙적으로 풀면 얘가 몇 몰이냐로 넘어간 다음에 이 납이 동일한 몰수만큼 들어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PbI2의
화학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납 207, 아이오딘 127인데 2배. 그럼 207 더하기 7에 14, 2는 4, 5, 는 460이네. 아, 이거 그냥 나오는 거네요. 1몰이네. 그러면 이 1몰 속에 들어있는 납은 그냥 납 1몰의 원자량만큼의 질량이었겠네요. 그러면 207g이 되겠죠.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겠지만 이온이 된다고 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질량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왠지 수치상 왠지 수치를 봤을 때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이거일 것 같았으나 그 값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니까 이제 정석대로 요 질량이 몇 몰인지 요걸 알아야 그 안에 들어있는 납이 얼마인지를 따져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2몰이면 얘도 2몰만큼이 뭐 이렇게 이제 몰수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요 질량 그대로 쓰는 건 아닌데 화학식량 구해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된다. 그냥 1대1의 몰수비야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유형의 문제, 그림이 나오면 자꾸 헷갈려. 세모가 A고 동그라미가 B고 처음에 4개 들어있네요. 중간 과정을 봤더니 A가 2개 남아있고 B가 3개 남아있고 이 별표가 C죠. C가 2개 생겼어요. A와 B가 C를 만드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2개 쓰였잖아요. B가 하나 쓰였는데 C가 2개 생겼어. 얘네들은 2대 1대 2로 반응하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반응이 끝나면 아직 A가 2개 남아있으니까 A가 반응에 다 참여하고 B는 하나만 들어 2대 1로 반응할 거니까 B는 하나만 반응하고 2개는 남아있을 거예요. C는 일단 2개 생겼는데 이렇게 2개 생기는데 A가 2개 줄면 C가 또 2개 생기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반응 전에 분자수가 8개였는데 반응 후에 분자수가 6개가 돼서 얘네들은 4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네요. 그리고 다에 남아있는 다에 A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틀렸고 다에 B는 있죠. 그러면 A가 들어오면 또 이 B가 A랑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말이네요. 49번. 영도시 1기압에 1.71g의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구해봅시다. 원자량이 14, 수소가 1, 3개, 17이네요. 1.7g 몇 몰이죠? 0.1몰. 의 암모니아가 충분한 양의 염화수소. 자, 염화수소는 충분해.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다반응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암모니아 다반응해서 충분한 양의 염화수소랑 반응했더니 고체 염화암모늄을 생성했다.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암모니아 기체가 염화수소 기체와 만나서 고체 염화암모늄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때 암모니아가 지금 그래서 0.1몰이잖아요. 이게 다 반응했어. 그러면 개수가 1대 1이니까 염화암모늄도 0.1몰 얻어질 건데 얘 몇 g이냐 물어봤으니까 이거의 몰 구해요. 화학식량을 구해야겠죠. 분자량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얘는 NH4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의 결합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식량이라고 말하는 게 맞기는 해요. 여하튼 간에 해봅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얘는 암모니아에다가 HCl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암모니아 17, 수소, 염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18 더하기 35.5 계산수가 힘들까? 3, 4, 5 이렇게 되네요. 53.5의 화학식량을 가져요. 그럼 0.1g 1몰이니까 5.35g에 얻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49번이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그림이 등장했어요. 그림 가와 같이 용기 왼쪽에 이게 피스톤 이런 아이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피스톤에 주의할 점은 용기 안의 피스톤은 양쪽의 압력이 같아지도록 움직여. 그래서 지금 수소기체랑 이 미지의 기체 압력이 균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좀 잘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40cm고 이게 80cm거든요.
여기 너비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요 길이의 비율이 부피의 비율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소가 40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미지의 기체가 80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부피비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부피비는 무슨 비와 같을까요? 기체의 부피비는 지금 여기 양쪽의 기체의 압력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 몰수비와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소가 2g이야. H2. 분자량이 2죠. 다시 말해 지금 여기 있는 수소는 1몰 있는데 그 1몰 있는 애가 비율이 1이야. 그리고 이쪽에 56g 있는 애 비율이 2야. 그럼 얘는 2몰만큼인데 56g이니까 이 미지기체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그것의 절반 28이 되겠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를 열어서 미지기체를 좀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콕을 다시 닫았더니 이번엔 부피가 역전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소는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죠. 여기 여전히 2g 있는 거죠. 여기 여전히 1몰 있죠. 그런데 미지기체는 빠져나가고 나서 갑자기 부피가 절반으로 이 지금 원래 있었던 것보다 절반을 뚝 줄었으니까 얘는 지금 1몰 있었는데 얘는 훅 줄어서 절반의 부피만큼만 남았다. 0.5몰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80에서의 절반이니까 1몰이다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수소 부피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소의 몰수의 절반만큼이고 수소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기체가 0.5몰만 남아있으니까 미지기체 0.5몰, 분자량 28이라면서요. 그럼 얼마나 있겠어요? 14g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미지기체 분자량 28 맞고 배출된 미지기체. 자 지금 그림이 왔다 갔다 2몰 있었는데 얼마 남아있어? 0.5몰만 남았어. 그럼 얼마나 날라갔어요? 1.5몰이 나갔다. 1몰이 아니라 1.5몰 나가야죠. 그리고 나에서 수소기체와 미지기체의 분자수는 지금 부피의 비율과 같을 거예요. 몰수비 따졌었죠? 2대 1이죠. 그래서 2대 1이다. 맞네요. 기억 디귿이 맞는 거네요. 그 답은 3번이네요. 51번 문제는 AB가 완전히 반응해서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B가 완전히 반응해서 C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의 A, B, C의 양을 바꿔서 실험을 하고 C가 어떻게 생기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일단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되겠네. 2.24리터만큼 얻어졌다는 건 0.1몰만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AB가 완전히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4g 지금 2번 실험 보고 얘기할 건데 1.4g 3.2g이 들어가도 반응을 하고 나면 얘는 다 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법칙,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반응 전후에 질량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 반응 전에 이렇게 질량이 들어갔으면 얘네들이 다 쓰였어도 그 질량이 C에 가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AB를 다 썼지만 결국 C의 질량은 AB 재료의 질량의 총합과 같겠죠. 얼마예요? 4.6g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몇 몰이에요? 0.1몰. 그래서 0.1몰이 4.6g이야. 그럼 1몰은 몇 g이에요? 46g.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1, 2, 3을 다 안 보고 2번만 본 이유 알겠죠?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줬어요. 아, 선생님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그람 쓰면 안 되죠. 46이라고 해야죠. 질량은 46g, 4.6g 이렇게 쓰지만 결국 여기선 분자량 물어봤으니까 46이라고 써야겠네요. 저 같은 간에 이 세 개의 데이터가 결국 가지는 의미는 똑같아요. 이 들어간 반응물은 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의 합이 결국 이만큼의 부피의 질량과 같다. 그 중에 선생님은 1몰의 질량인 분자량을 알아야 되니까 1몰과 근접한 수치인 값으로 그냥 계산한 거고 1, 3 중에 다른 걸로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52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그렇네요. 선생님이 탄식을 한 이유는 지금 이 PDF 파일에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때 전혀 고쳐서 주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리터 빠졌어요. 이거 PDF 파일 여러분들 올려줄 때 이거 수정해서 올려줄게요. 나눠준 프린트에 이런 오류가
자, 여하튼 25도씨 1기압에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실험시기 같은 A와 B를 13g씩 실린더에 넣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이 13g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부피가 1대 3의 부피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얘네들의 몰수의 비도 1대 3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5도씨, 지금 25도씨 1기압이에요. 근데 기체 1몰의 부피는 30이에요. 이런 것들을 줄 거라 했죠. 0도씨 1기압은 22.4리터, 1몰이 22.4리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외워야 되는 값인데 20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면서 데이터를 다른 것들을 줘요. 그래서 뭐 24리터, 30리터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주는데 이건 주어진 값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제시된 값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똑같은 질량인데 얘네들이 가지는 부피 비가 다르다는 것은 이 해당하는 질량으로 차지하는 몰수의 비가 다르다는 거고, 얘네들의 분자량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25도씨 1기압에서 1몰이 30리터면 지금 15리터 있는 얘는 몇 몰이에요? 0.5몰인 거잖아요. 그럼 0.5몰이 0.5몰이니까 얘는 분자량은 0.5몰이 13g이니까 분자량 그것의 2배, 26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5리터가 13g이에요. 근데 30리터가 1몰이니까 5리터면 6분의 1몰이죠. 6분의 1몰이 13g이니까 얘는 1몰의 질량은 13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화학식량, 얘의 분자량은 이렇게 되겠네요. 78. 자, 문제에서 A의 분자량 78. 일단 요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B는 분자량이 26이네를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분자량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얘는 24 더하기 2니까 26. 그러네. 24 더하기 4니까 28. 이 26의 분자량이 나오려면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53번 표는 0도씨 1기압에서 A2, BA2, CA2A의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도씨 1기압. 부피 보고 우리가 이게 몇 몰인지를 알 수 있죠. 얘는 0.1몰. 얘는 0.05몰. 0.1몰이 맞죠? 얘는 0.025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죠. 0.1몰이 1.8g이면 1몰은 18g. 그렇죠? 0.05몰이 2.2g이면 1몰은 44g.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배 해주면 되겠죠. 40배 해주면 되겠죠. 32 이렇게 되겠네요. 원자량의 비 물어봤는데, 자, 분자량이 이래요. 그러면 원자량은 A는 A2가 30이니까 A는 16. 그 다음에 BA2가 44예요. 44는 B 더하기 16 곱하기 2가 되겠죠. B는 44 빼기 32니까 8. 맞나? 8 아니네. 산수를 틀리네 자꾸. 1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 18은 C2 곱하기 C 더하기 A가 16이었죠. 그럼 C는 1이네요. 그러면 원자량의 B는 16 대 12 대 1이네요. 틀렸네. 그 다음에 C2A의 몰수는 여기 C2A의 몰수는 BA2의 2배다. 맞네요. 디귿. 밀도가 가장 작은 기체 물어봤어요. 자, 밀도가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값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편하게 해보는 방법은 같은 부피일 때 질량으로 따져주면 되죠.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은 걔네들의 분자량이죠. 분자량이면 똑같은 몰수고 1몰인 거잖아요. 분자량만큼의 질량이면 1몰인 거고 1몰이면 부피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분자량을 비교해 주면 돼요. 분자량이 가장 작은 애가 밀도가 가장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A, B, C 중에 C죠. 디귿 맞네요. 리을 질량이 같을 때 분자수가 가장 많은 기체는 분자수는 몰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몰수 어떻게 계산해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럼 질량이 같을 때 이게 같아. 몰수가 가장 많으려면 분자량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은을 묻는 문제니까 C2A가 되겠죠. 틀렸네. 니은 디귿만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54번 영도시에서 2.24리터인 용기에 수소기체를 1기압이 되도록 넣었다. 이 용기에 질소기체를 더 넣었더니 기체 전체의 질량이 3g이 되었다. 자, 생각해봐요.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가 1몰 있으면 부피가 22.4리터예요. 근데 지금 0도씨야. 근데 1기압이 되도록 1기압 이렇게 됐는데 2.24리터의 기체를 넣었어 여기에. 10분의 1만큼의 부피면 기체는 몇 몰 들어갔겠어요? 0.1몰 들어갔겠죠? 그래서 0.1몰 들어간 이 기체가 수소 0.1몰에 수소를 넣었어. 0.1몰의 수소는 도대체 질량이 얼마인 거예요? 수소의 분자량은 2예요. 그러면 0.1몰이면 0.2g인 거잖아요. 수소기체 0.2g을 넣고 질소를 전체가 3g이 될 만큼 넣었으니까 나머지가 질소네. 2.8g 넣었네요. 수소도 질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질소의 분자량이 28이죠. 그러면 얘도 0.1몰 넣은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용기는 부피가 변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수소만 들어있을 때는 1기압이었는데 거기다 질소를 똑같은 몰수를 또 넣어. 그러면 기체가 2배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부피가 그대로 있으니까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 그대로 있고 온도 그대로 있고 갑자기 기체의 몰수만 2배가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이 2배가 되는 관계로 뭐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압력을 묻지는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용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이 0.2인 거 앞에서 계산했고,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질소는 결국은 0.1몰이 들어갔죠. 그래서 용기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결국은 수소기체랑 질소기체가 똑같이 0.1몰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대1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만약 이제 이게 화학1이니까 압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화학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뭐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55번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자, 이런 문제, 이게 약간 또 이것도 약간 수능형 문제. 왜냐하면 질량비를 줬어요. 질량비. 에이, 귀찮게. 자, 문제에서 A하고 B가 반응 전에 질량비가 1대2야. 그런데 반응을 다 했는데 A가 다 반응했어요. 그럼 얘는 끝났죠. 그리고 B를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반응하고 났더니 B하고 C가 이런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은 반응 후의 질량의 총합과 같아야 돼요. 얘는 합하면 3이고 얘는 합하면 21인데 숫자가 똑같아지게 하려면 21로 만들어서 따져주면 되겠죠. 뭘 21로 만들어요? 위에를 21이 되게. 그러면 더해서 3이 됐는데 그게 21이 되려면 총 몇 배 해주면 돼요? 7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 14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응 전에도 얼마 들어갔어요? 21 들어가고 반응하고 남은 것도 21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1대2만큼 질량비가 되죠. 그러면 A를 다 썼잖아요. 그럼 A가 다 쓰이고
얘는 10 남았으니까 얼마 쓴 거야? 4 썼겠죠. 4. 그렇게 해서 11 만들었어. 그래서 이 반응에서 질량비를 구해줄 수 있어요. A와 B와 C의 몰수비가 아니라 뜬금없이 얘네가 7대 4대 11의 비율로 질량비로 반응하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5랑 8 들어가서 X랑 Y야.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다 반응했어. 그럼 이 8이 다 쓰였겠네? 7대 4대 11이라며. 그럼 여기가 8이면 얘는 14겠죠? 얘는 22겠죠? 그래서 이거 다 쓰고 얼마 남아요? 11, 얼마나?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대 Y만큼 남아있어. 11대 22니까 1대 2네요. 맞죠? 이 문제는 몰수비로 전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질량비로 먼저 가서 다 따지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 한참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계속 몰수비에 집착하다가 문제를 해결을 전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여하튼 A와 B는 7대 4의 질량비였죠. B와 C의 분자량비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B하고 C의 개수비가 1대 2예요. 개수비가 1대 2. 그런데 얘네들의 반응의 질량의 비를 보면 질량비가 4대 11이죠. 그러면 요 4대 11이 내가 이거를 몰수비로 바꾸면 그게 1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4대 이 B를 B의 분자량이라고 하면 C를 C의 분자량이 이렇게 한 게 1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죠? C분의 11은 B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B 대 C는 8대 11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56번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염화물을 집어넣고 그게 녹아있는 수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충분한 양의 질산은 충분한 양 나왔어요. 질산은의 양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잘 흔들었더니 염화은이 앙금을 생성돼서 건조시킨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28.8g이다. 자, MCl2에다가 질산은을 넣었어요. 수용액이죠. 다 수용액. 지금 용액 안에 각각이 다 이온으로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섞었더니 여기 있는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앙금을 형성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들어있으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두 개 생기겠죠. 그리고 질산이온이 두 개, NO3-가 두 개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Me+랑 만나서 뭐 요런 형태이겠지만 물에 녹아서 존재하겠죠. 요렇게 되는. 지금 이거를 9.5g을 녹여놓고 이제 그 수용액을 질산은이랑 넣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충분한 양의 질산은이니까 얘 양이 무슨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성된 염화은이 28.8g이에요. 이게 몇 몰인지를 알면 여기 개수비 맞춰서 얘네들이 1대 2의 개수비니까 여기에 염화은이 생성된 양의 절반만큼의 몰수가 9.5g의 몰수가 되겠죠. MCl2 9.5g의 몰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해주면 돼요. 자, 해봅시다. 일단 염화은 28.8g이 몇 몰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염화은의 화학식량을 계산해야겠죠. 여기 밑에 데이터가 있어요. 108.5하고 35.5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144네요. 자, 144의 분자 화학식량을 갖는 애예요. 그럼 얘는 144분의 28.8몰이니까 0.2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gCl이 0.2몰만큼 생성이 되었으니까 MCl2는 0.1몰만큼 반응에 참여했는데 그게 9.5g이에요. 그러니까 MCl2의 화학식량은 95겠죠? 그리고 MCl2의 화학식량 어떻게 구해요? M의 원자량에다가 염소의 원자량이 2배, 35.5의 2배는 95가 나와야죠.
35.5의 2배가 얼마죠? 7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M은 95 빼기 71이니까 24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산수 문제긴 한데 사실 이렇게 뭔가 좀 물질들이 좀 낯설어요. 낯설어서 풀기에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지만 이제 이런 걸 잘 보면 되죠. 아이고, 충분한 양의 질산은 뭐 이런 걸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얘하고 얘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얘의 몰수 구할 수 있으니까 몰수를 통해서 개수비가 몰수비와 같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57번 메테인의 연소가 아니라 연소 반응에 관한 실험이다. 25도씨 메테인 1.6g, 산소 9.6g을 넣고 피스톤을 고정시켜요. 그래서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켰어요. 일단 메테인 완전 연소시켰다고 하니까 메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써봅시다. 메테인은 탄소, 이산화탄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수소 때문에 물이 생기는데 수소가 4개, 원자가 4개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 원자가 4개니까 산소 분자가 2개 들어가는 이렇게 반응이 될 건데, 그러니까 몰수비대로 생각하면 이제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 메테인하고 이 산소가 몇 몰이 들어가 있는 건지를 따져봅시다. 1.6g 메테인의 분자량은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외우겠지만 12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16이죠. 1.6g은 16분의 1.6몰일 테니까 0.1몰이죠. 자, 이렇게 될 거고 9.6g 산소의 분자량은 산소의 원자량의 합과 같은데 산소의 원자량은 16. 이 밑에 보통 문제다 줘요. 2배. 그래서 32. 그러면 얘는 32분의 9.6 몰이죠. 그러면 0.3몰이겠네요. 자, 그러면 메테인하고 산소가 1대2의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로 반응을 할 거니까 완전 연소시키면 메테인은 다 사용하겠지만 산소가 남겠죠. 반응 후에 메테인은 0.1 다 쓰고 산소는 0.2만큼 사용이 될 거니까 반응 후에는 O2가 0.1몰 남아있겠죠. 남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1대2 대 1대2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니까 일단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생기겠어요? 0.1몰. 그리고 물은 0.2몰 이렇게 생기겠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냉각시키도 이렇게 되었네요. 자, 다해서 처음에 요렇게 반응 전에 실린더 안에는 메테인 0.1몰이랑 산소 0.3몰 총 0.4몰의 기체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실험을 하면서 피스톤을 고정을 시키고 나중에 고정장치를 마지막에 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 안에서 그냥 이게 픽스되어 있는 상태로 피스톤이 안 움직인 상태로 반응을 했지만 나중에 고정장치 풀면 요걸 풀면 바깥에선 공기가 누른 압력으로 그냥 대기압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기체들의 몰수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메테인하고 산소를 넣은 후에 고정시켰으니까 처음에 이 고정된 이 부피는 0.3몰 기체가 가지는 부피만큼일 건데 나중에 실험을 다 하고 나서 고정장치를 풀면 그때도 0.4몰이면 그대로 있겠지만 그때 0.4몰보다 작은 몰수면 당연히 기체 부피가 작아지겠죠. 더 큰 몰수면 기체 부피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 고정장치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정장치가 아니라 피스톤이 움직이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사실 4몰, 0.4몰인 것 같지만 냉각시켰잖아요. 온도를 25도씨로 냉각시키면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될 거라서 기체의 부피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사실 이 2개의 부피만 되게 될 거라서 다의 상황에서 결국은 기체의 부피는 기체 0.2몰에 해당하는 부피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보다 부피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실린더 마지막에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기체 산소 기체가 있는데 0.1몰이죠. 몇 g이에요? 3.2g이 존재하게 될 거고 반응의 결과 생성된 물은 0.2몰.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외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되죠. 18이죠. 1몰이 18g이에요. 그러면 지금 0.2몰 생겼다고 했으니까 0.2몰이면 3.6g이다. 디귿이 맞네요. 디귿만 맞고 다 틀렸죠. 그래서 문제가 몇 번이지? 그래서 답은 2번. 58번. X2Y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주고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X2에 Y2의 질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X2는 다 똑같이 4 들어가 있는데 Y2를 점점 많이 넣으면서 뭐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생성되는 아이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딱 멈췄죠. 다시 말해 X2 4g이 Y2 32g이랑 완벽하게 반응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더한 만큼 36 생기고 끝났고 여기서는 Y2가 늘어났지만 여기 앞에 요 앞에서의 36에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 Y2의 반응은 32g이 하고 남은 아이가 4g이 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중에 아무 데이터나 하나 갖다가 풀면 되는데 사실 이제 완벽하게 반응한 애 갖다 풀면 되니까 이 X2가 Y2랑 만나서 이 X2Y가 될 때 얘가 4g, 얘가 32g이 만나 완전히 반응해서 얘가 36g이 생기는데 그 몰수가 2몰, 1몰, 2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의 원자량비를 알면 되니까 요거만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원자량을 그냥 X라고 놓고 Y의 원자량을 그냥 Y라고 놓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 4g은 X의 2배, 원자량이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몰수가 될 거고 얘는 32g인데 분자량이 2Y만큼 되는 이런 몰수가 될 건데 요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개수비니까 2대 1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약분되는 애는 약분하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y는 y분의 16 곱하기 2니까 32는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요 지네끼리 약분이 되네요.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x 대 y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6이 되어야 비율적으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몇 대 몇이냐? 1대 16 이렇게 되겠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분해서 여기가 1이잖아요. 얘네가 그냥 1이 되는 값으로 x랑 y 값이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이 수치가 같아지기 위해서 얘가 1이고 얘가 16이어야 약분해서 똑같이 1, 같은 수가 되겠죠. 만약에 1이랑 16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수치가 2나 32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두 개, 이 식의 값은 같아지게 돼요. 이게 같아질 수 있는 x와 y의 비율로 나타내면 1대 16이 될 수밖에 없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59번. X2와 Y2가 반응하여 XY3가 되는 반응식이다. A, B, C인데 이거는 사실 화학 반응식이 계속 맞추는 걸로 A, B, C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2랑 이거 3이니까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2, 얘가 3이고. 자, 그렇게 됐더니 X는 원자 2개만 나오면 되니까 A는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몰의 X2랑 3몰의 Y2를 넣고 어느 한 기체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는 얘가 2몰, 얘가 3몰인데 얘네들은 1대 3으로 반응을 할 거니까 누굴 다 쓰겠어요? 이걸 다 쓰겠죠. 그래서 Y2 3몰을 다 쓰면 X2는 몇 몰만 쓰게 되냐면 1몰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얘는 다 쓰고 얘는 1몰만 쓰게 될 거니까 X2 1몰이 남아있고 XY3가 1대 3대 2니까 요거 3을 썼으니까 2는 2몰 생기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6 맞고 나에 들어가 있는 기체는 총 생성된 XY3 2몰과
남아있는 X2 1몰에서 3몰이 될 거고, 용기 안의 압력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안에 기체의 분자수가 똑같지 않으면 압력은 그 분자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부피인데 한쪽에는 5몰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3몰이 들어있으면 얘는 5몰의 분자가 벽을 때릴 거고 얘는 3몰의 분자가 벽을 때릴 거예요. 근데 온도가 똑같으면 각 양쪽에 있는 모든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아이가 때릴 때가 당연히 더 큰 힘이 작용하겠죠. 그걸 압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벽을 때리는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일기압에서 일산화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 38g을 반응하였더니 산소는 모두 소모되고 일산화질소 기체만 15g이 남았다. 자, 38을 넣었는데 NO가 15가 남았으면 반응에 참여한 애는 얼마인가요 도대체? 자, 얼마죠? 그럼 반응에 참여한 아이는 38 빼기 15니까 23g이 반응에 참여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23g 생긴 거예요. 그쵸? 근데 23g이면 우리가 이게 몇 몰인지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NO2는 분자량은 14 더하기 16 곱하기 2니까 14 더하기 32니까 46이에요. 자, 분자량이 46인데 그런 애가 23g 생겼으니까 46분의 23몰 얼마? 2분의 1몰이겠죠. 자, 얘가 2분의 1몰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2대 1대 2의 개수비니까 2분의 1몰 쓰여야 되고 얘는 4분의 1몰 사용됐어야 되겠죠. 요거 구했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있는 데이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얘네들 그냥 그대로 구하면 돼요. NO의 분자량은 14 더하기 16이에요.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면 30의 절반, 2분의 1몰. 이게 1몰이면 30g이니까 2분의 1몰은 그것의 절반의 질량이 테니까 15g 반응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한 총 질량은 23g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23에서 요 15를 뺀 만큼이 산소기체의 질량이겠죠? 얼마죠? 8g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분자량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산소의 분자량이 32니까 그것의 4분의 1몰이라고 치면 8g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가 들어있었던지 섞여 있는 애인데 산소가 다 쓰였어. 그리고 남은 애가 이거다. 남은 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반응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반응에 참여한 아이들의 질량만큼 생성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성물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여기에서 통해서 가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반응한 산소는 결국 8g. 반응 후에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을 물어봤는데, 자, 반응 전에는 지금 일단 반응에 참여한 애들을 생각해 보면 반응에 참여한 NO가 2분의 1몰, O2가 4분의 1몰. 이건 일단 반응 전에 들어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가 또 남아있었잖아요. 이 남은 애도 처음부터 있었죠. 15g 남아있었죠. 15g이 2분의 1몰이니까 반응이 2분의 1몰 하고 남은 애도 2분의 1몰. 그래서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기체의 총량은 1.25몰, 4분의 1몰이 0.25몰이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에는 공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써봅시다. 반응 후에는 얘 다 썼고 산소 다 썼다고 했고, 그다음 질소도 절반은 쓰고 절반은 남았죠. 그 NO 2분의 1몰 남아있고, 그다음에 아까 NO2도 몇 몰 생겼어요. NO2 2분의 1몰 생겼죠. 그럼 반응 후에 총 1몰의 기체가 남아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반응 전에 기체의 부피는 몰수의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니까 반응 전에는 1.25몰만큼에 해당하는 부피였다면 반응 후에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있었어요. 몇 배예요? 1
1.25 하면 0.8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반응 전 일산화탄소 아까 얘기했죠? 반응 전에 일산화질소가 1몰 있었는데 그 중에 2분의 1몰 15g은 반응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g은 남아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일산화질소는 총 1몰이 존재했다. 기억, 니은, 득타 맞아요. 자, 드디어 다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좀 오래 걸리는 거에 또 있어요.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면 문제의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길게 걸리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꼭 자기 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인쇄문을 여러분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딱 100장만 인쇄를 하는 바람에 여분이 없어서 막 더 주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클래스룸에 파일을 올려주는 거니까 뭐 태블릿 같은 걸로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태블릿으로 문제 풀어줬고 만약에 또 풀어보고 싶으면 선생님 찾아오면 인쇄해 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편할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 문제는 소단원 5단원 문제랑 선생님이 수능 형태의 문제 몇 개 더 추려놓은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어요.